안녕하세요. 가장 귀여운 팀 방구석 오리의 최종 발표를 맡게 된 개발자 백강민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게임톤 최종 발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일정 안내와는 조금 다르게 첫 주 2주차 정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크런치 상태로 달려온 것 같은데 팀원 모두 정말 애써서 만든 덕빌리지의 최종 발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덕빌리지의 발표는 게임 소개와 개발 과정, QA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치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소개입니다. 게임 소개에서는 덕빌리지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덕빌리지의 핵심 재미 요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티저 영상을 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일단 간단한 소개에 앞서서 스토리 만화 한 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좋은 주말, 산행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겪게 된 우리의 주인공. 눈을 떠보니 오리가 되어 있고 오리신이 카드와 함께 오리마을을 부흥시키라고 하는데 두둥! 귀여운 오리와 함께하는 캐주얼 덱빌딩 로그라이크 게임 덕빌리지입니다. 장르는 캐주얼 덱빌딩 로그라이크입니다. 스토리는 방금 만화로 보셨던 것처럼 불의의 사고로 정신을 잃게 된 주인공 김찰덕. 눈을 떠보니 어머! 귀여운 오리가 되었다? 오리신의 힘을 녹인 카드로 4주간 오리마을을 부흥시키면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김찰덕은 과연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주인공 찰덕이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게임 규칙은 바로 뒤에 이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게임 규칙 소개에 앞서서 간단하게 UI 먼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좌측 상단 주로 사용되는 자원인 돈과 그 아래 인구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인구수의 경우에는 현재 인구수와 전체 인구수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 아래는 목표와 만족도라는 자원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옆에 박스는 설치나 소요 등 이제 특수효과 카드들이 있는데 그 효과가 발동할 때까지 필요한 턴을 표시해주는 그런 칸입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현재 진행 중인 1차 수를 알 수 있게끔 표시해 놨습니다. 게임 규칙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레이어는 카드 10장으로 덱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턴이 시작되면 그 10장 중에 랜덤으로 5장을 덱에서 드로우합니다. 드로우한 카드 중에서 자원을 사용해서 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플레이어는 새로운 자원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사용한 카드와 패에 남아있는 카드 중에서 사용한 카드와 패에 남아있는 카드는 턴 종료했을 때 버린 카드 더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홀스턴에는 다양한 이벤트가 랜덤하게 발생하는데 자원을 소모해 카드를 얻어 덱을 구성하거나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며 플레이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자원을 앗아가거나 불이익을 주는 카드를 주어 게임에 긴장감을 더해줍니다. 그렇게 진행하며 7번째 턴이 종료될 때 전체 인구수를 체크해 목표값 미만이면 패배, 이상이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며 총 4스테이지, 그러니까 28번째 턴을 넘기면 승리하게 됩니다. 덕빌리지의 핵심 재미 요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빌리지의 핵심 재미는 귀여운 아트, 현재 자원을 생각하고 빌드를 짜는 재미, 실시간 덱 구성 로그라이크라는 점입니다. 일단 첫 번째, 아트가 굉장히 귀엽습니다. 조금 귀여운 정도가 아니라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아트와 분위기, 일단 눈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파스텔 톤의 색감과 정말 너무 귀여운 오리들이 있죠. 그리고 카드와 상호작용하면서 이 변화하는 오리들이 첫 번째 핵심 재미의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자원을 생각하고 빌드를 짜는 재미입니다. 돈, 인구, 만족도라는 세 가지 자원을 생각하면서 플레이어는 자신만의 빌드를 짜게 되는데 게임이 진행되며 홀스턴을 마칠 때 랜덤한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고 유저들은 이벤트의 선택지를 읽고 자신의 상황과 빌드를 고려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벤트의 종류로는 크게 베네핏, 중립, 페널티 이벤트가 있는데, 베네핏은 자원 또는 카드를 획득하는 이벤트고, 중립 이벤트는 자원을 교환하는 이벤트, 페널티 이벤트는 자원을 요구하며 만족하지 못하면 불이익 카드를 주는 이벤트입니다. 유저들은 자신의 운, 빌드에 따라서 자신에게 알맞는 선택지를 고르고 게임을 더 재밌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시간 덱 구성 로그라이크라는 점입니다. 각 주차에 랜덤한 카드 보상과 이벤트 선택지에 따라서 받는 카드들로 실시간 덱 구성을 하면서 게임을 할 때마다 다양하게 그리고 조금 더 색다르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핵심 재미 요소는 여기까지고 티저 영상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겠죠? 다운 받아야겠죠? 이어서 개발 과정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개발 과정에서는 기획과 개발, BM 설계와 일정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과 개발 부분에서 아마 많은 팀들이 나도 그랬어 하면서 공감대를 좀 형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설명드릴 부분입니다. 바로 이어서 아트 디자인부터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는 오리마을의 분위기나 아트 레퍼런스로 따온 게임, 중세 분위기에 맞춰서 디자인하게 됐습니다. 아트를 담당해주신 마케터 미진님과 채색을 도와주신 사원 PM 효은님, 기획자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겪으셨는데, 이게 카드게임이다 보니까 여러 카드를 기획해야 됐었고, 여러 카드가 나온 만큼 아트를 담당해주셨던 미진님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물론 카드뿐만이 아니라 배경의 경우도 1차, 2차를 거쳐가면서 더 나은 배경을 그려주셨습니다. UI의 경우도 게임의 컨셉과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기획자분들도 그 부분을 고려하면서 기획을 해주셨습니다. 중세 오리마을 게임에서 SF적인 디자인은 유저의 몰입을 깰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정말 좋은 기획에서 정말 아름다운 아트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컨텐츠 기획입니다. 기획자분들이 초반에 이 부분에서 밤을 정말 많이 새시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카드 게임이니만큼 다양한 카드가 필요했고, 빌드를 짜는 재미라는 요소가 핵심 재미 요소 중에 하나인 만큼 그에 관한 기획이 필요했습니다. 또 다양한 이벤트와 선택지 그리고 효과들을 기획해야 됐고, 어떠한 아트가 필요한지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또 여러가지 카드를 구현하면서 여러가지 카드 효과들도 함께 기획을 했는데, 플레이 유저층에 따라서 다양한 카드 효과 중에서 진입장벽이 될 수 있는 효과들과 유저에게 불쾌한 경험을 줄 수 있는 효과들을 가르고 거르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개발직군이 에디터를 만들고 기획팀이 그 에디터를 이용해서 카드와 이벤트를 제작을 했습니다. 게임톤 초반 빠르게 다양한 카드와 이벤트가 나오게 됐는데, 기획자 팀원분들이 아마 이 부분에서 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스템 기획입니다. 개발자인 저는 사실 이쪽에 할 말이 많긴 한데요. 카드 게임인 만큼 구현해야 될 게 되게 여러 가지였고, 저희의 핵심 재미 요소에 귀여운 아트가 들어간 만큼 유저가 아트에 더 몰입할 수 있게 게임을 기획하고, 그에 따라서 게임 로직, 시스템을 구축해야 됐습니다. 카드 게임이니만큼 카드를 구현해야 됐고, 드로우와 카드를 버리는 것을 구현해야 됐습니다.
카드가 있다면 카드를 발동하는 로직 또한 있어야겠죠. 그래서 당연 기획을 하고 구현을 했습니다. 카드의 능력이 간단하기만 하면 게임이 너무 단조로워지겠죠? 그러기에 다양한 능력에 대한 기획이 필요했고 또 그 기획에 따른 구현도 필요했습니다. 카드 사용에 필요한 다양한 조건이나 사용 후 카드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말이죠. 또 턴 종류에 관한 구현이나 턴에 따라서 이벤트 발생이나 이벤트 효과들에 대한 구현, 게임 클리어 체크 같은 구현까지 말이죠. 아트가 핵심 재미 요소 중에 하나인 게임이니만큼 카드를 사용했을 때 아트적인 면에서 화면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팀원들의 의견과 컨설팅, 기획에 따른 구현도 필요했습니다. 뭔가 더 개발자 입장에서는 구현한 거를 마구마구 더 소개하고 발표하고 싶지만 덕빌리지라는 게임의 주요한 시스템 기획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부분은 타 게임들하고도 아마 비슷한 구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밸런스 설계 부분입니다. 카드 게임, 물론 대전류의 카드 게임은 아니고 혼자서 하는 카드 게임이지만 카드나 발생하는 이벤트에 밸런스가 파괴될 경우 게임이 너무 어려워지거나 쉬워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FGT 1, 2차도 정말 큰 도움을 줬습니다. 1차 때 만족도 시스템이 어렵다는 평이 나와서 만족도 회복 수단을 늘리고 만족도 소모 카드의 능력을 증가시키는 밸런스 패치를 했는데 2차는 대체로 쉬워졌다라는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쉽다는 의견이 많아 난이도를 올리기 위해 만족도 회복 카드 코스트를 올리게 되었고 팀 내 내부 테스트 결과 난이도는 조금 올랐지만 자원을 생각하며 플레이하게 돼 더욱 재밌어졌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밸런스 설계 부분은 달꽃독사님의 수업이나 다른 NPC분들의 컨설팅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고 가중치를 둬서 계산을 해보고 이걸 실제 게임에 적응시켜서 플레이를 수없이 해보면서 조절을 하게 됐습니다. FGT 1, 2차를 겪으며 여러 유저분들의 의견을 받고 무조건적으로 그런 밸런스를 다 수용하는 게 아니라 게임은 만들 때 정해놓은 수치들이나 겨냥하는 유저층을 생각해서 전체적인 밸런스 또한 조절을 했습니다. BM 설계에서는 사실 정말 많은 의사소통과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카드 게임이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타 장르의 게임에 비해서 BM 설계를 하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카드 코스트나 능력에 관한 BM을 설계할 경우 밸런스와 부딪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달랑 카드팩 하나만 내기에는 너무 BM이 허술해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카톡이나 디스코드, 게더타운 등으로 여러가지 의견을 교환하고 실제로 여러 카드 게임이나 비슷한 장르의 BM을 분석해보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덕빌리지의 BM입니다. 더 많은 금액을 결제 시 할인과 함께 여러 보너스를 받는 유료 재화와 다양한 구성품 및 금액대가 있는 카드팩 패키지, 게임 플레이 중 방해되는 불필요한 광고는 없애고 원할 때만 보는 보상형 광고를 채택했습니다. 유료 재화인 오리알의 경우 타 게임의 유료 재화 가치를 토대로 오리알 1개당 10원으로 설정을 하고 더 많이 구매 시 10%에서 40% 내외로 할인율을 적용하고 오리알을 추가 제공할 계획입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비구매 유저의 유입을 시도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유저의 1일 활성 유저 수 또한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 관리와 기록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툴을 사용했습니다. 회의로는 디스코드나 카톡 게더타운을 이용하고 회의록을 저장하거나 일정이나 기록을 관리할 때는 노션, 트렐로, 구글 드라이브, WBS, 지라 같은 툴들을 사용했습니다. 1, 2주차 때는 전반적인 기획 부분 레퍼런스 조사가 이어졌고 3주차부터는 개발을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게임 로직에 관한 부분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BM 같은 경우도 초안 작성이 이즈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4주차에는 정말 큰 변동점이 하나 있었는데 원래는 세로로 기획했던 게임을 가로 UI로 변경을 했습니다. 조금 더 우리 아트의 장점이나 우리 게임의 게임성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여러 의견을 나누고 변경을 했고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5주차부터는 메인 화면의 UI나 카드와 실제적으로 보이는 화면의 인터랙션에 관련된 부분들을 적용시켰습니다. 또한
FGT도 같이 진행하면서 밸런스 패치와 설문조사, 그리고 전체적인 BM을 구체화시켰습니다. 6주차에는 다양한 버그 수정, 메뉴 구현, 서버 연결을 하였고, 그 다음에 BM도 라스트 체크를 진행했습니다. 7주차에는 실질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임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8주에 딱 맞춰가지고 일정을 계획했었는데, NPC분들이 일정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당겨야 된다는 컨설팅을 받고 최대한 당겨서 일정을 재수립하고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QA 같은 경우는 버그 테스트와 FGT 1, 2차로 어떻게 우리 덕빌리지가 변화해 왔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팀들도 비슷한 상황을 다 겪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버그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오리신의 시련이 왜 주인공인 찰떡이가 아니라 나한테, 유니티한테 말을 건다던가 할 정도로 수많은 버그들이 나왔습니다. 팀원들의 내부 테스트로도 많은 버그를 발견할 수 있었고, FGT 1, 2차를 겪으면서 다양한 플레이어들의 제보로 어떠한 버그가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버그가 일어났을 때 버그 내용에 따라서 심각성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 심각성에 따라서 순서를 정해서 빠르게 버그를 고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심각성이 큰 게임의 진행을 막거나 밸런스를 붕괴시키는 그런 버그들은 최대한 바로바로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버그 테스트의 과정은 버그가 발생했을 때 원래 발생되어야 할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원인을 파악한 후 버그 테스트 엑셀을 작성해서 개발팀한테 보내는 식으로 프로세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FGT 때는 정말 정신없었는데요. 빌드부터 시작해 실제로 모바일로 작동시켜보니 생각과는 다르게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마구마구 폭발하듯이 발생을 했습니다. 혹시 저희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다른 팀들도 같이 겪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생한 만큼 여러가지 우리 팀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정보들을 정말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전에 설명했던 버그도 버그지만 게임성에 관련된 부분은 좀 더 넓은 시각으로 게임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이게 게임을 계속 해온 사람의 입장과 처음 해본 사람의 입장이 이렇게 다르구나 라고도 좀 한 번 더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FGT 때 무엇이 바뀌었는가 하면 1차 때는 일단 플레이 타임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 의견을 받아들여 원래 3주 21일이었던 주차 목표를 4주 28일로 변경을 했고, 난이도에 관한 이야기도 조금 있어서 소폭 낮추는 조정을 했습니다. 난이도에 관해서는 팀원들끼리도 FGT 설문 문서를 보면서 여러가지 대화를 했는데, 기존 카드 게임을 플레이해본 사람과 처음 플레이해본 사람의 난이도를 느끼는 게 크게 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팀원들끼리 여러 생각을 나누고 소폭 하향을 하자라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카드 게임인지라 카드의 특별한 능력들이 여러가지 있는데요. 처음에는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유저들이 자연스럽게 이걸 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설문을 받고 나서 팀원들과 대화하고 생각을 해보니 이러한 게 너무 불친절했다라는 것을 알고 카드 설명 패널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뀐 것들이 FGT 2차 때 어떠한 효과를 냈느냐 하면, 일단 플레이 타임이나 카드 능력 설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효과를 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플레이 타임의 경우 정말 다양하게 나왔던 FGT 1차에 비해서는 2차 때 모두 적당하다라고 설문에 참여해 주셨고, 카드 효과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2차 때는 간단한 카드 설명 패널이 하나 추가된 것만으로도 여러가지 효과를 이해하기 쉬웠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효과를 이해하기가 쉬워진 만큼 클리어 비율이나 게임이 쉽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 목표 인구수에 대한 밸런스를 다시금 조절을 했습니다. 사실 FGT를 경험해보지 못했을 때 이러한 과정들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당장에 내가 지금 게임에 더 몰입하고 몰두해서 완성품을 빠르게 내야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경험해보니 오히려 FGT를 경험하는 게 더 나은 게임을 더 빠르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정말 힘들었지만요, 이 과정들이. 그럼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마치묘에서는 마케팅 계획과 추후 추가 예정 중인 컨텐츠, 게임톤을 진행하며 배운 점과 참여 소감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의 경우
여러 통계를 바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화제성이 있는 콘텐츠를 소비할 때 주로 사용하는 SNS가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라는 것을 파악하고 정보 검색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서비스가 네이버 블로그라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 가지 계정을 만들고 그 계정의 개발 일지를 만화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만화라는 게 사실 접근성도 높고 더 재미있게 흥미롭게 찾아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만화를 너무 잘 그려주시는 미진님의 금손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정 마케팅 계획으로는 SNS 사전 공유 이벤트와 네이버 이모티콘 제작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트가 굉장히 귀여운 만큼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저도 관심이 정말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추가 예정 중인 컨텐츠입니다. 일단은 건물 기능이 있는데 인구수가 늘어날 때마다 생성 및 레벨업하고 추가적으로 유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건물들입니다. 게임 플레이에도 도움을 주고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유저들에게도 마을이 시각적으로 더 예뻐지는 재미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킨의 경우 카드 능력치와는 무관한 시장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즌별로 시즌에 맞게 능력치는 같지만 아트적인 부분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는 카드의 스킨입니다. 시장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유저들이 정말 좋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시장적인 부분, 코디적인 부분을 좋아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내면 어떻겠냐고 말까지 했을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덱 편집 부분인데 현재는 구현이 되지 않아 만들어 놓은 덱 3개로 플레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구현이 된다면 유저가 직접 자신의 카드를 골라 덱을 편집하고 만들 수 있게끔 최대한 빠르게 구현해 볼 생각입니다. 이번 게임톤을 진행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기획에서 플랜 A뿐만이 아니라 B, 더 이어진다면 C, D가 될 수도 있겠죠. 덕빌리지의 경우 초반 기획과는 다르게 변경사항이 유독 많았는데 이때 게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기획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소통 역시 아마 모든 팀이 배운 점으로 뽑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해도 해도 부족하고 또 말하지 않으면 모르고 하물며 말해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같은 말도 서로 다르게 이해하거나 기억하여 서로 디테일하게 좀 물어보고 대답해주는 그런 섬세함과 배려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완성도도 높고 흔히 말하는 갓겜, 고티 게임을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해서 여러 가지를 추가하고 싶어하고 기존에 기획했던 것들에서도 최대한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덕빌리지가 더 좋은 게임이 된 건 사실이지만 8주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었기 때문에 덜어내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임의 핵심 재미 요소의 순위를 매겨 가장 덜 중요한 것이나 조금 더 중요하더라도 기간 안에 못 맞추는 것들을 추려서 덜어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실 이것도 빠질 수가 없겠죠. 협력입니다. 사실 저는 그리고 아마 대다수의 참여자분들이 협업의 경험이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업 경험을 위해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협업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협력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기획 아이디어에서부터 카드 제작이나 아트나 채색 도움처럼 직무 제한 없이 팀원들이 서로 도왔기 때문에 이제 덕빌리지라는 게임이 세상에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참여 소감입니다. 캐릭터들 정말 귀엽죠. 뒤에 이제 다른 분들의 캐릭터도 나올 건데 우리 최강 아트 미진님께서 직접 그려주셨습니다. 기획팀장 나무님의 경우에는 기획자가 기획뿐만이 아니라 더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어야 됨을 알게 되셨다고 하고, 기획인 지윤님의 경우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팀원끼리의 배려와 대화 같은 그런 과정들이 되게 즐거웠고 이번 게임톤을 통해서 기획이 자신과 잘 맞는구나라는 것을 더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무척 힘이 됐던 최강 개발, 이제 개발의 신 부팀장 우찬님의 경우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는 것은 늘 어렵지만 새롭게 연구하고 개발하며 알게 된 점이 많아서 좋은 경험이 됐다고 하시고, 저는 뭐 지금 발표 중이지만 저보다 개발 잘하는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게 어떤 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개발과
협업의 전반적인 그런 과정, 프로세스를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힘들지만 굉장히 재밌게 참여했습니다. 개발 PM 정빈님의 경우에는 수업만 들으며 머리로만 했을 때와는 다르게 이제 몸으로 체감을 하면서 여러 프로세스를 알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해주셨고, 사업 PM 효우님의 경우 소통의 중요성과 팀원이 서로 의견을 존중해서 게임이 하나씩 하나씩 나올 때 즐거움을 느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아트와 마케팅을 담당해주신 미진님은 의사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머릿속으로만 알던 지식들을 몸으로 직접 체험해보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채색과 포토샵을 도와준 효은님, 나무님에게도 감사를 표하셨네요. 방구석 오리팀이 이제 방구석에서 벗어나 사회로 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방구석 오리들이 더 이상 방구석 오리가 아니게 되겠지만, 우리의 주인공 찰떡이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여행은 지금부터 시작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찰떡이의 여행과 방구석 오리들의 사회의 진출을 응원하며 덕빌리지의 최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